물부는 그냥 완전히 완패인데 뭐 한 끗 차이로 부러진 것도 있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방장의 초이스 미스다. 이거는 그자 초이스 미스고. 그러면 오늘 이제 배구 그 다음에 이제 일야 요 깔린 경기들만 가지고도 내가 볼 때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분명히 이런 건 있어. 뭐 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 뭐 컵 대회인데 뭐 어떻게 금액을 올려가나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죠? 각자의 생각은 다를 뿐이고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느냐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 첫날부터 바로 찬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별 9개로 그대로 바로 돌리자. 나 개인적으로 솔직히 한 별 9.5개까지 때리고 싶거든. 솔직히 별 10개까지는 솔직히 이건 좀, 강승부까지는 솔직히 에바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강승부까지는 솔직히 좀 에바긴 하고. 왜냐면 분명히 컵 대회 때 강승부 판이 한 2판 정도는 있을 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야 있잖아. 국야가 이제 막바지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생 역배로 한 번 더 강승부 조질 수 있는 이런 또 상황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타이밍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갑시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볼 때 배당 무조건 떨어져. 방장 입에서 배당 떨어진다, 무조건 떨어진다. 빨리 가자. 그냥 가자. 첫 번째 경기 그 뭐야, 국야는 지금 전체적으로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잖아. 그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열리잖아. 그럼 열리면 갈 게임은 분명히 있거든. 근데 이거를 따로 이제 그러니까 따로 이제 뭐 방송하기보다는 만약에 열리게 되면 구독자 게시판에다가 조합 올릴게.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경기. 오케이. 왜냐면 일기예보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그친다고 하거든. 그자. 그래서 일단 그 상황을 좀 보자. 자, 어제 그 일야가 뭐 오타니가 피프티 해서 그런가 단체로 빠따들이 폭발을 해버렸잖아. 그자. 그러면 오늘 이 요코하고 한신의 이 매치업인데, 지금 이 경기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봐봐라. 어제 오바가 났다고 해서 또 오바 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결국 지금 한신이라는 팀은 어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후반기 막판에 그냥 득점력이 계속 올라온 팀이고, 반대로 요코 마찬가지 언제든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게 요코고, 근데 오늘 선발 매첩이 누구다? 원정 아오야기,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랜만에 올라오는 씩씩하게 던지다가 두드리 쳐맞는 하마구치, 이 매첩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경기가 7.5라는 이 기준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크게 부담스럽게 접근되지 않는 기준점이라고 보고 있어. 그쵸? 그래서 요거 프렌가, 그 다음에 뭐 오버, 요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자, 히로하고 요미. 와, 근데 히로는 진짜 뭐랄까, 어제 오세라 카드를 꺼내놓고도 그렇게 두드려 쳐맞는다. 와, 이건 진짜 좀 심각하긴 하다. 그만큼 이 연패팀들에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근데 오늘은 조금 웃긴 게 어떤 매첩이야? 아드와가 뭐 02, 92가 막 워낙 압도적이고 막 퍼포먼스 하고 막 이런 유형은 아니잖아. 근데 올 시즌 어떤 건 있어. 비정상적으로 무슨 부분들에는 있다. 이 요미우리에게는 잘했던 적은 있어. 데이터는. 그죠? 또한 요미도 오늘 요코가와 올라왔으니까 불펜데이로 돌려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아시다시피 요미우리가 작년과 가장 달라진 요소가 뭐다? 불펜에 대한 뎁스. 그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 경기가 솔직히 상당히 어렵다 이거. 그래서 굳이 보자면 히로 프렌가, 그 다음에 뭐 언더, 요쪽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야쿠하고 주니치. 뭐 어제 이 경기도 뭐 오바 예상했으니까 뭐 오바 들어왔던 거고. 그러면 오늘은 이게 지금 이게 기준점이, 야,
아무리 탁구장이긴 한데 8.5거든요. 그러면 조금 들어가 봤을 때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이 야마노가 공 구위가 막 엄청나게 뛰어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이 인간이 어떤 특징이 하나 있냐면 이제 야마노 등장했을 때 공 던지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 자투인데 공을 이제 키킹 동작을 하고 이제 공을 뿌려야 되는데 이 키킹 동작 이후에 이 뿌리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 그래서 타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빠따 들고 있다가 이 인간이 키기 동작 했다 칠라 하는데도 안 던져. 그러니까 이런 이 동작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강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 반대로 후쿠다니는 나왔다 하면 밥값은 해줘. 그래서 내가 볼 때 요게 이 기준점이 와 1야에서 8.5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기준점인데 이거 그쵸? 그래서 나는 이거 기준 대비했을 때 언더로 봅시다. 됐죠? 언더로. 그 다음에 자 롯데하고 세이브. 이 치바 롯데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왜? 라쿠텐하고 3위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는 상황. 거의 뭐 한 경기 한 경기 결승전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나는 오늘 이 경기에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한 오지마가 직전 경기 그 직전 경기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인간이 큰 경기에 그리고 시즌 막판에 그리고 중요한 경기 때 빅비처긴 해 솔직히. 물론 오지마가 커리어 내내 어떤 특징 한 이닝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더러운 건 있지만서도 그거 하나만큼은 내리에 확실히 있는 친구가 오지마다. 그 다음에 이 마츠모토상은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세이브에서 꾸준하게 4선발 5선발 해줬던 친구야. 근데 올 시즌은 뭐다? 확실히 커리어에서 로우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 마츠모토상. 그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오지마가 나왔는데 이 세이브다 마츠모토다 배당 1.39라는 배당이 전혀 나쁘지 않는 배당이라고 느껴진다. 롯데 승, 그 다음에 뭐 롯데 1.5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오릭스하고 니오네임. 그래 어제 전 경기가 오바가 다 나지만 어제도 우리가 분석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릭스라는 팀이 빠따가 안 좋지만서도 더 심각한 거는 뭐다? 워낙 얘네들의 스윙 자체 메커니즘 자체가 큰 스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난다고. 그러면 오늘은 뭔데? 야마시타 대 기타야마. 둘 다 공 구위가 좋은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니뽀넴이 홈이 아닌 원정으로 돌아왔다. 원정에서는 확실하게 득점력이 떨어지는 니뽀넴. 그쵸? 그래서 요거 니오넴 승가 언더 요렇게 갑시다. 야 좀 빠르나? 아니 왜냐면 내가 좀 빨리 말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 배당 떨어질까봐 이야기하는 거야. 진짜 떨어져. 괜찮지? 그냥 뭐 시즌 막판에 여러분들아 선발이 몇 승 몇 패고 방어율이 어쩌고 저쩌고 상대 전적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즌 막판에 시즌이 끝나가는데 뭘 언제까지 씨발 AI 분석할 거냐 씨. 내일 모레 야구 끝난다 임마. 자 그 다음에 자 소뱅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 떨어져봤자 조금 떨어진다. 자 소뱅하고 라쿠텐 데스. 아니 너무 급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아. 자 요거 간단하게 생각하자. 뭐를 우리가 지난 모이넬로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래 모이넬로가 커리어 내내 이렇게 선발로서 이렇게 한 시즌을 안 치르다 보니까 구위가 분명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잖아. 근데 지난 경기는 뭐라고 얘기했다? 잠깐 던지고 그 직전 경기에 다시 오다 보니까 다시 반등이 놓을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 뭐가 라쿠텐이 전일 오바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이 상대 매첩이 있어가지고 타키나카는 냉정하게 소뱅 지금 뭐 곤도가 빠져있는 건 사실이지만 선발 매치업에서 차이가 솔직히 너무 많이 나는 매치업. 그래서 소뱅승 소뱅 1.5 마이너스 요렇게 갑시다. 자 편안하게 여러분들 1분 야구 질문하시고 배구 한번 가보자. 재밌겠다. 편안하게 1분 야구 먼저 질문하시고 시간은 많아. 와 근데 오늘 켄자도 이렇게 블랙공을 못 와
소름 돋게 나네. 클불이 수문끓이네. 아. 우리 위종팍씨야, 아까 형님 이야기한 거 못 들었냐? 그래, 오지마는 어느 정도 두드려 맞는 스타일이 아니고 커리어 내내 한 이닝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그게 문제라고. 근데 오늘 이 경기에 포인트를 돈 거는 뭐다? 오지마가 커리어 내내 빅피처라고. 이런 큰 경기에 있어가지고 진짜 끓기는 날 잘 던진다고. 그리고 상대가 뭐다? 세이브라는 점. 그리고 상대가 선발이 마츠모토라는 점. 됐나요? 우리 위종팍씨. 요미르 경기 어렵다고 했잖아. 그 늦게 오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온라인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됐나? 백으로 가볼까? 백으로 가볼까요? 어이? 비도 오고 하는데 백우는 뭐 우치가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오릭스는 그때 그런 질문은 다 했다고 임마. 그 늦게 오신 분들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100으로 가보자. 컵 대회.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년 컵 대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농도 컵 대회가 이제 10월 초에 또 바로 해. 그죠? 그래서 뭐 컵 대회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조건 좋았던 기억들밖에 없어. 진짜로. 한 뭐 컵 대회에서 안 좋았던 기억이 없을 정도야.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 어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여름에 하는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용병들도 다 뛰고, 그 다음에 아시아 쿼터제들도 다 뛰고, 그냥 전 팀들이 거의 뭐 부상자 빼고는 풀타임으로 다 게임을 정상적으로 할 확률이 높아. 근데 어떤 것도 있다? 그래, 경기 중에 감독 마음은 또 이거는 또 몰라. 그죠? 이런 변수는 또 분명하게 있어요. 경기 중에는. 그죠? 그러면 이 경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봐봐봐. 오케이 대 현케를 만납니다. 물론 작년 돌아봤을 때 오케이는 어떤 팀이었다? 레오의 원맨 팀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차지완의 성장, 그 다음에 신호진이 날라다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 감독 효과는 분명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 오기노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레오를 이제 버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왜 버렸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배구 스타일하고, 결국 레오가 뛰게 되면 몰빵 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배구를 하기 싫어서 안 잡았던 거죠. 그죠? 반대로 현케는 뭐다? 감독 이슈도 있었고, 그죠? 태엽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단 말이야. 결국 막판에 이제 불이 붙었었던 게 현케였죠. 용병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 올 시즌 얘네들의 전력을 봤을 때 오케이는 큰 변화가 좀 있죠. 어떤 큰 변화다? 가장 큰 변화는 냉정하게 용병이 바뀐 거야. 그리고 이 신장호를 영입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안테나 장호로 영입해가지고 큰 뭐 그런 거는 없어. 그쵸? 또한 이 원래 이제 세터였던, 주전 세터였던 누구였지? 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뭐 사건 일으켜가지고 이제 아예 아웃 돼버렸지. 그죠? 근데 이 세터 쪽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없는 게 이민규가 있잖아. 이민규가 있고 강정민 얘도 좀 잘하는 편이고. 그죠? 그래서 이 오케이라는 팀의 딱 이 전력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다? 그래, 세터 민규 있고 리베로 괜찮고, 그 다음에 미들블로커 라인들도 박창성은 무조건 원주전이고 나머지 한 자리 볼 수 있는 미들블로커 라인들도 괜찮아. 그 다음에 차지완이, 송이채, 그 다음에 신호진이, 요쪽 라인들도 괜찮아. 그쵸? 괜찮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딱 전력적으로 봤을 때 이 오케이라는 팀은 딱 중위권 전력이야. 중위권. 하위권도 아니고 초상위권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뛸 수 있는 이 주전들을 보게 되면 빼고 그 다음에 빼고
그다음에 딱 이런 느낌. 세터 이민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정성영이 하고 부용찬이 하고 둘이 돌아가겠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딱 주전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딱 요 정도 느낌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자 현캐로 가보자. 자 드디어 오늘 우리가 그거 하나는 없다. 뭐가? 이제 토태웅 감독하고의 컵 대회에 있을 때 머리 싸움을 할 필요는 없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골머리 아픈 게 토태웅 감독의 전략이잖아. 근데 일단 컵 대회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 왜? 감독이 완전히 외국인 감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버렸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를 봤을 때 어떤 변화다? 레오를 뽑은 게 진짜 큰 변화죠. 왜? 작년에 그 현캐 용병 누구였노? 누구였노? 갑자기 이름 생각난다. 그 인간이 30점, 40점 박날도 있지만 범실이 워낙 많았잖아. 그래. 아메드 그래. 그자. 그래서 올 시즌 이 현대캐피탈의 전체적인 이 라인업적으로 전력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다? 여러분들도 딱 이 전 포지션을 보게 되면 딱 눈에 보이잖아. 뭐가? 전 포지션을 보더라도 딱 한 자리가 보이잖아. 그죠? 명간이가 군입대를 하면서 올 시즌은 이 현대캐피탈이 시즌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세터 자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나머지 자리들을 봤을 때는 뭐다? 다른 팀에 비해서 밀릴 포지션이 하나도 없죠. 봐봐라. 자, 아싸 같은 경우에는 뭐야? 여기가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냐면 오늘도 뭐 감독 마음이겠다마는 자 봐봐라. 정강인하고 레오하고 허수봉하고 이 세 명이 주전으로 세 명이 나오겠죠. 그러면 봐봐봐. 허수봉을 아싸리 앞으로 돌려도 돼. 그 다음에 뭐 레오를 리시브 받게 해도 돼. 이해돼요? 근데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레오를 앞으로 돌리고 허수봉하고 정강이를 리시브를 받게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를 경기 중에 계속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미들블로커 라인들은 주전 둘이가 딱 정해져 있죠. 여기 최민호하고 차영석이. 그 다음에 리베로 자리도 마찬가지. 박경민이가 결국 주전으로 뛸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자 오늘 이 경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봐봐봐.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OK 대 현대캐피탈. 이 OK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억나죠? 컵 대회 때 오기노 마사지 여기 효과를 받으면서 확실히 달라진 퍼포먼스. 근데 작년에 이 OK가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딱 이거였어. 신호진이가 작년에 컵대회 때 그냥 용병만큼 날라다녔었잖아. 그죠? 근데 오늘 이제 각 팀마다 용병이 다 나오기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아까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 말이야. 루코니.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항상 이 국농이든 남배든 뭐 여배든 뭐 어떤 새로운 용병들이 나왔을 때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봐야 되잖아. 근데 얘가 출신 자체가 어디 출신이냐. 항상 우리가 출신들이 좀 중요하잖아. 출신이 얘가 2년 동안 이탈리아 이거 3부 리그에서 뛰었거든. 1부 리그 당연히 아니고 2부 리그도 아니고 3부 리그에 뛰는데 물론 공격 성공률이 50%도 나왔고 뭐 서브 에이스도 나오긴 그런 유형이긴 한데 얘가 또 키가 또 196밖에 안 돼. 그래서 영상으로 봤을 때도 그래. 그 다음에 뭐 커리어에서도 봤을 때도 그래. 아직 이게 검증이 덜 된 상태라고 나는 평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이 경기가 물론 이 옥저라는 팀이 뭐다? 나머지 자리에 있어가지고 확실한 에이스 카드는 없지만서도 전력이 떨어지는 팀은 전혀 아니지만 어떤 부분들에서 계속 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 배구에서 항상 한 끗 차이, 25대 23, 25대 22, 어라 조금 차이로 졌네. 근데 그 차이가 원래 승을 가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 차이에 있어가지고 나는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카드가 분명히 있는 이 현대캐피탈의 삼각현대 쪽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또한 지금 이 배트맨 이 현대캐피탈 이 배당이 여러분들아 1.54거든요. 요거 내가 봤을 때 생각보다 이거 잘 빠졌다 이거.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 경기 어디로 간다? 경계승과 그 다음에 뭐 오버 요렇게 봅시다. 됐죠? 딱딱딱딱딱딱 전체적으로 작년 이야기도 하면서 올 시즌 달라진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경기의 포인트가 뭔지까지를 여러분들에게 귀에 쏙 들어오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나? 맞나? 맞지? 아이가 맞지? 나중에 이제 정규 시즌 들어갔을 때는 더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캅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자 손보하고 항공데스. 자 이 손보 같은 경우에는 감독도 바뀌었어. 그죠? 감독도 이제 외국인 감독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감독이 이미 이제 인터뷰를 깠어. 뭐라고 깠냐면 올 시즌은 우리 팀에 있어가지고 리빌딩 시즌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뭐 그거에도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왜냐 결국 나 갱복이하고 황태기 아직 군입대 되어 있고 얘네들이 시즌 중에 들어오나? 아마 올 시즌 들어오긴 할 거야. 시즌 중에 맞지? 한번 계산해봐라 여러분들아. 계산해보면 아마 들어오긴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이 멤버를 봤을 때 이 손보라는 팀이 어디가 문제고 항상 문제가 많잖아. 뭐 그냥 작년에도 비엔나 원맨팀 그 다음에 작년에도 느꼈지만 이 아싸 자리에 있어가지고 해줄 애들 특히나 황경민이 밥값을 전혀 못했던 시즌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얘 팀의 가장 문제점은 여기잖아. 미들블로커. 정상적으로 이 미들블로커 라인들에서 밥값을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늙어 빠져버린 박상아를 영입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큰 뭐 변화를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 경기에 있어 가지고 뭐 요렇게 뛸 확률이 높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손보라는 팀은 시즌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냉정하게 꼴찌가 확정이 될 확률이 높아. 얘네들이 큰 그게 기대치가 없어. 근데 그래도 강점은 뭐가 있다? 이 세터 황승빈이, 그 다음에 리베로 정민수, 그 다음에 비엔나. 여기 하나는 확실히 자리들은 괜찮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항공으로 가봅시다. 자 어째 보면 이 항공이라는 팀이 진짜 될 팀이다. 그자. 야 어떻게 작년에 우승을 했는데요. 구술 확률이 제일 떨어졌는데요. 1순위가 떨어지면서요. 바로 누굴 뽑아버렸다? 바니바니 요스바니를 뽑아버린다. 아이고야. 그리고 동혁이가 군입대 한 거는 사실이지만 딱 이 이란산 이 아포짓 얘를 또 뽑았단 말이야. 근데 큰 예에 있어가지고 큰 기대치 할 필요가 없어. 왜? 이 항공이라는 팀은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아싸의 이 포지션 올 물론 주전 3명은 당연히 요 3명이겠죠. 요 3명이고 한용이, 이준
이 둘도 절대 무시를 못하잖아. 왜? 한용이는 이미 국대까지 뽑혔던 친구고, 이중 같은 경우에는 컵 대회 나와가지고 하드캐리 했던 친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이라는 이 전력이 딱 어디 포지션만 아쉬울 뿐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리베로. 리베로 이 자리만 좀 아쉬울 뿐이지 전 포지션이 그냥 압도하지. 그죠? 뭐 미들블로커 여러분들아 넘쳐난다 이거. 와, 김민재는 어차피 주전 완탑이고 나머지 자리 진지가 뛰어도 되고 김규민이 뛰어도 되고 조재영이 뛰어도 되고. 근데 조재영은 별로 안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한 선수 유강우 이 더블 세터 체제는 그냥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첩 자체가 어떤 상황이야? 손보는 시즌을 시즌을 들어가도 거의 꼴찌할 확률이 높은 팀이고, 반대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시즌을 들어가더라도 어떤 상황? 그냥 1위 아니면 2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팀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경기에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 컵 대회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까지 이 토미 감독 있잖아. 진짜 정규 시즌 때 더러운 짓거리 너무 많이 경험을 당했던 거는 맞아. 근데 이 인간이 의외로 컵 대회 때 분명히 승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감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미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은 인간들도 많겠지만 봐봐봐. 이 손보라는 팀이 최근에 이 컵 대회 하기 전에 각 팀들마다 연습 게임을 하잖아. 근데 지금 연습 게임 하고 있는데 비엔나가 연습 게임 때 아예 나오지가 않았어. 나오지를 않았다고. 다른 팀들은 용병들이 다 나와가지고 연습 게임 때 손발 맞추고 하고 있는데 아예 나오지가 않았어. 잠깐만, 오케이 저축은행 배당 떨어졌다는데 설마 형케 일반승 배당 떨어졌나? 정확하네. 아씨, 멘트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멘트 하기가 어렵네 진짜. 일반승 배당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바로 떨어. 이씨, 이 스파이가 있다 이 말이야.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아,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경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아, 이 연습 게임 때 게임을 뛰지를 않았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연습 게임을 안 뛰고 바로 컵 대회 때 나올 수도 있긴 있어. 근데 다시 조금만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다? 몸 상태가 아직 안 올라왔대. 누가? 비엔나가. 그쵸? 그러면 나중에 이 경기가 만약에 비엔나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게임 폭 터져버리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특파원이 지금 나가 있거든요. 이미 이제 방장이 지인 풀어가지고 특파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가고 현장에 비엔나가 유니폼 입고 추리닝한다 양복 입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 경기는 단폴로도 추가 조합 더 가야 돼. 강승부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변화된 상황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놔둬놓고 지금 현재로서는 똑같이 가긴 가야 돼. 뭐 항공승, 항공 1.5 마이너스 언더 다른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그렇게 보고 똑같이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엔나 소식 나오면 추가로 더 가야 된다고. 이해됐죠? 가자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그래서 나는 오늘 뭐랄까 전체적으로 1야, 9야 이 깔린 경기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의 이 먹거리가 풍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소식 놓으면 어느 정도는 하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어느 정도는 하지. 어느 정도는 하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감안을 좀 해야지. 그래서 강승부를 안 가는 거지. 강승부까지 가고 싶긴 한데. 그래. 그러니까 항공이 컵대회 때 우승을 최고 많이 했잖아.
별다른 집에 없는 것 같고, 두 경기 다 중계하냐고요? 두 경기 다 중계할게. 가자, 여러분들아.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나중에 1시에 바로 배구장으로 오겠습니다. 이따 보입시다. 밥 먹고 보자.